10월 23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가 PNR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무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제공됐고 이를 반복적으로 활용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무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이 역시나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끈질기게 독대를 요청해왔던 한 대표만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회담의 내용은 고사하고 의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모습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 공모가로 4조 4천억 원의 구주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현대차가 인도에서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지속가능 성장 전망을 밝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카오의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알려고 노력해 나의 친구가 돼주는 AI 메이트가 컨셉이자 특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81분 면담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면담 현장 사진에 대한 각종 해석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한 것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가 PNR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무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제공됐고 이를 반복적으로 활용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무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윤석열 캠프가 PNR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 기간을 통틀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유튜브에 공개된 여론조사는 PNR이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2021년 7월 30일 오후인데 해당 조사는 이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캠프는 같은 기간 20여 개의 여론조사 중 PNR만 콕 집어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조사인데요.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홍보까지 활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선관위는 금액 지불 없이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했다면 기부행위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기부행위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최근 5년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 위법 행위가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으로 약했는데요. 경징계 수준인 경고는 무려 7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징계인 고발 조치가 진행된 것은 전체 15.3%에 불과했습니다. 박주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5년간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작 등으로 총 400여 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심위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여론조사 위반 행위 조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론조사 결과 위법 행위는 총 4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경징계인 경고 등의 조치가 진행된 것은 354건으로 전체의 78.3%였습니다. 중징계인 고발 조치를 내린 것은 69건으로 전체의 15.3%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가퇴료 20건, 수사 의뢰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여론조사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던 선거는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로 127건이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왜곡 조작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음에도 고발보다는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이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이는데요. 회담의 내용은 물론 의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모습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양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끈질긴 요구 끝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은 예상대로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한 대표는 국민을 앞세워 난국 돌파를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궐선거 당선 인사차 인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요구가 모두 묵살된 데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오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약 80분간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초 직접 브리핑에 나서려 했던 한 대표는 회담 직후 자택으로 향했고 이튿날인 오늘 오전의 일정도 돌연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통에 친한계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텐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대표를 30여 분간 밖에서 기다리게 한 점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일본에서 귀국한 조선인들은 고국에서 미군정 57호를 맞닥뜨렸습니다. 일본도는 모두 지정은행에 예입해야 한다는 강제 법령이었는데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군정 재산을 이양받았지만 배상은 일절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일본에서 귀국한 조선인들은 고국에서 미 군정 57호를 맞닥뜨렸습니다. 일본 돈은 모두 지정된 은행에 예입해야 한다는 강제 법령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과 노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이들에겐 전 재산 몰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윤기영 씨의 조부도 이 법령에 따라 10만 엔을 예치했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사업을 좀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돈을 모으셨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을 할머니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먼저 귀국하면은 일본에 있는 사업체 정리해서 귀국하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귀국을 했고 할아버지 이름으로 예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치 보관증도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그 당사자가 이렇게 명시돼 있고 1947년 8월 15일부터 그 한일협상이 체결된 1965년 6월 22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군정법령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이 조항에 의해서 그게 리젝트 됐어요. 그때 할머니가 식무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으로부터 재산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이 예치금에 책임이 있는데 엉뚱하게 대의 청구권 자금으로 보상하며 배상의 길을 직접 막은 셈입니다. 미 군정 57호로 인한 피해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사실상 배상과 관련해 제대로 된 특별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사건은 특별법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행위가 없으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입법자인 국회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국회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15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34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시간제 근로자가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약 175만 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규직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약 175만 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감소는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만 7천 명 늘었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 64만 명 급증한 뒤 2022년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만 4천 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올해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2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해서가 전년과 동일한 59.9%로 가장 높았으며 비자발적 선택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74.3%로 가장 높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임금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12만 1,000원 오른 312만 8천 원이었는데요. 올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7만 3천 원 오른 379만 6천 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 1,000원 오른 20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폭이 비정규직을 앞서면서 이들 간 임금 격차는 175만 원으로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수준이며 해당 격차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174만 8천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은 맞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로 보면 5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밖에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금배추에 이어 금상추 등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농림수산품 물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김장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중장기 측면의 신선식품 수급 안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충범 기자입니다. 배추, 상추, 토마토 등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농림수산품 물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9.17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만 이 중 농림수산품 물가지수는 125.81로 전월보다 5.3% 치솟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산물은 0.8% 하락했지만 농산물이 5.7% 올랐고 축산물이 무려 8.2% 급등한 탓이 컸습니다. 채소류의 가격이 잡히지 않는 것은 이들 품목이 이상기후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추, 상추, 토마토 등은 폭염 및 폭우가 반복될 경우 생육 환경이 악화해 농민들이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입니다.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신선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바로 생긴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얼마든지 충격을 좀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단기간 물가 안정 체계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의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33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를 성공시켰습니다. 비록 국내 상장법인인 모 회사와 이중 상장 이슈가 생겼지만 자본 유치라는 장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이번 인도 법인 IPO가 국내 시장과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업 가치 향상에 일조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22일 확정된 인도 법인 상장 공모가로 4조 4천억 원의 구주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자본시장 화랑인 인도 상장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확보한 성과입니다. 비록 국내 상장 법인인 모회사와 이중 상장 이슈가 생겼지만 자본시장 제도나 환율 등 양국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국내 이중 상장하는 것보다 자본 유치라는 장점이 더 부각됩니다.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현대차가 인도서 새로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지속가능 성장 전망을 밝힌 측면은 국내 시장과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국내 자본시장과는 다른 엄격한 규제 아래 놓일 것도 관심입니다. 인도는 대표적으로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해 정립한 국가입니다. 현대차가 자회사를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7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기술 경쟁력 퇴보라는 상황 속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위기를 타개하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메모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말 대대적인 경영쇄신이 예고된 만큼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7일 회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3분기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부진 속 삼성의 초격차 정신이 흐릿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장 역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강력한 메시지와 책임 경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일 이건희 선대 회장의 4주기를 맞이해서 이 회장이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현실성은 다소 낮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 중인 네옴시티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주 텃밭인 중동에서 건설공사와 신규 수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내년 수주 기대치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자금난으로 네옴시티 사업이 일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텃밭 중동에서 건설공사와 신규 수주 감소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재무부는 2025년 회계 연도에 대한 사전 예산 보고서에서 내년 예상 회계 지출은 1조 2,850억 리알, 우리 돈 약 462조 원으로 2024년 예상 지출 대비 5.2% 감소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예상 수입도 올해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우리 돈 약 2,064조 원이 들어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의 4배 넓이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와 산업단지, 산악, 관광단지 등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업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더라인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며 한미글로벌이 건설 사업관리 부문을 수주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사우디 정부 자금난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고 일부 프로젝트 발주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실현성 측면에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던 사안이고 실제 구체화하는 내용하고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편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옴시티 일부 프로젝트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측은 전반적인 사업 규모 축소에도 사우디를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우군 확보 여론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영풍과 MBK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기각했는데요. 다만 양측 모두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경영권 분쟁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7.83%인 고려아연 지분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느 쪽을 향해 의결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우군 확보 여론전으로 돌입했습니다. 향후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끝난 뒤에도 양측 지분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7.83%의 고려아연 지분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느 쪽을 향해 의결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릅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영풍의 적대적 공개 매수 시도 이후 무려 40일이 가까이 지났다며 이들은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허구라며 이들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 측은 주주들이 MBK와 영풍의 공개 매수에 참여한 것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과 주주 가치가 하락했다는 우려를 지지해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와 LG, 하나그룹 등 기존 최 회장 측의 우군으로 꼽히는 기업들의 이탈 확률과 관련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국민연금이 임시주총표 대결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의 판단 예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률 제고 등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걸 믿고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카카오의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려고 노력해 나의 친구가 돼주는 AI 메이트가 콘셉트이자 특징입니다. 카나나 공개 현장을 오세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의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려고 노력해 나의 친구가 돼주는 AI 메이트가 콘셉트이자 특징입니다. 카나나는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인 이프 카카오 AI 2024에서 공개됐는데요. 카나나는 카카오가 아닌 별도의 앱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카나나에는 카나와 나나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챗봇 시기도 한 두 캐릭터는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질의에 대해 답을 한다는 것은 공통된 기능이지만 나나는 사용자 개인 채팅방과 여럿이 참여하는 그룹 채팅방이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카나는 그룹방에만 존재하며 그룹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데이터를 학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나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채팅방에 초대되는 방식이 기존 카카오톡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는 달리 초대자가 초대하려는 자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 의사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카카오는 카나나 앱을 연내 사내 테스트 버전으로 출시하고 이듬해 사용자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연달아 AI 비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조짐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도 소비자형 AI 비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연달아 인공지능 에이전트, AI 비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오픈 AI가 제미나이와 챗 GPT-4 기반 음성 AI 서비스를 강화해 선보인 데 이어 MS도 AI 비즈니스 모델로 AI 비서를 꺼내들었습니다. MS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 자율 에이전트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AI 비서가 중심인 대화형 AI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4.9%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132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499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사업자들도 경쟁적으로 AI 비서를 선보이며 이용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ADAT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PC 버전으로도 확대, 범용성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LG U+는 익시오를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밖에 카카오는 카나나를, 네이버는 스피치 X를 선보일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은행권 금융지주사의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기대치가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성주 기자입니다. 은행권 금융지주사의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주주 환원 정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4조 7,87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당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금융지주들의 실적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자 이익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KB금융의 순이익 전망치는 1조 5,020억 원, 29일 실적 발표 예정인 하나금융지주는 1조 25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장의 관심은 금융지주사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밸류업 모범생으로 꼽혀온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자기 자본이익률과 주가 순자산 비율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 9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 편입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년 6월 정기 변경에 앞서 조기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이고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업계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 3분기 실적과 함께 밸류업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카드사들이 내달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 해외 직구적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해외 결제 수수료를 상쇄할 만한 혜택을 담은 카드로 연말 해외 직구를 노리는 게 현명한 소비라고 지적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드사들이 내달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 해외 직구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카드의 아멕스 블루는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혜택 적립률을 1.5%에서 5%로 높였습니다. 해외 가맹점이나 해외 직구를 이용한다면 전월 이용 금액과 상관없이 5% 멤버십 리워드가 적립됩니다. 하나카드 트래블 고체크카드는 쇼핑몰 경유 사이트인 샵백에서 해외 직구 시 기본 캐시백에 1% 추가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NH농협카드 NH오런 쇼핑앤 11번가 카드는 온라인 직구 가맹점을 포함해 해외 거래 시 5%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 굿데이 올림카드는 해외 직구 시 5% 할인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카드 디본 플래티넘 플러스는 해외 가맹점 결제 시 결제 금액의 10%를 5만 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으로 제공합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 레저가 신임 사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신임 사장 인선 때마다 계속되는 논란에 소액 주주들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역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드코리아 레저가 신임 사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시작부터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8월 김영산 사장 임기가 끝나면서 GKL은 7월 공모를 내고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005년 설립된 GKL은 그동안 7명의 사장이 거쳐갔습니다. 실대 김영산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사가 사실상 정권과 관련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모임인 GKLL 주주 모임은 낙하산 인사를 GKLL의 역성장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GKLL은 2009년 상장 당시 공모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3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해 1,75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에도 주가는 공모가 수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 인선이 아직인 만큼 GKLL 노조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장이 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확정이 되면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고집을 관철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반영하려는 대통령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